소유주든 임차인이든 주택 가격이 살짝 내려갔을 때는요, 공공임대주택 짓자 하면은 그래 하고 그냥 쿨하게 오케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확 급상승기를 만나게 되면은 공공임대주택 짓자라고 하면은 렌터, 임차인들은 대찬성을 하는 거고요, 소유자들은 결사반대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택 시장이 좀 약세장일 때는 주택을 갖고 있든 주택을 갖고 있지 않든 전반적인 사고관이 유사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 선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갔을 때는 굉장한 부동산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회주택을 짓는 거에 따라서도 의견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2022년 초에 있었던 선거는 그건 엄청난 부동산 선거였겠죠. 2021년 말까지 엄청난 폭등을 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이제 의견이 굉장히 대립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부동산하고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영국에서 이게 굉장히 심화됐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시사점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다 저희가 경험을 했고 잘 알고 있으니까, 영국의 경우에 이게 폴리티컬 쿼털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최근에 진짜 얼마 전에 나와 있는 이제 워킹 페이퍼인데, 그거를 보면은 영국도 보면은 남부는 조금 잘 사는 부촌이고 서비스업 중심이고요, 뭐 서울 같은 거고, 북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좀 낮은 그런 지역이어서 원래 간의 자산 격차가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남부 지역에서는 보수 정부 지지 성향이 짙고, 북부는 진보 성향을 띠는 게 1970년대 이후부터 영국의 전반적인 그런 형태였는데, 2016년에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고 이때부터 지형도가 변했습니다. 남동부, 남서부는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였는데,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잔류를 원했었고요. 그리고 북부는 진보당 성향인데,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은 탈퇴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브렉시트는 아시겠지만 2016년에 선거를 했고, 그리고 탈퇴로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EU를 나가게 되는 건데, 근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잔류로 나왔는데 결론은 탈퇴로 나왔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영국의 선거에서는 주택 가격하고 선거 정당 간에서 이제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브렉시트 시점에 주택 가격하고요, 이게 여기 잔류 지지 의사 여기가 100%, 여기가 20%인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잔류하고 싶다는 거고요. 여기는 중위 주택 가격이거든요. 2015년 기준으로. 중위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완전 정상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브렉시트 하지 말고 잔류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남부는 다, 우리로 치면은 범강남권은 다 브렉시트 하지 말고 잔류하자, 이런 의사 표현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수당 지지율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보수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긴 하거든요. 높게 나타나는데, 브렉시트 잔류 의사가 높아질수록 보수당 지지 성향이 또 약해져요. 그러니까 요 선은 주택 가격이 75만 파운드, 75만 파운드, 27만 파운드, 10만 파운드, 이게 가장 높은 주택 가격 선인데, 주택 가격이 위에가 높고 여기가 중간값, 이게 아래값이 되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얼마나 보수당에 대한 지지 성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잔류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요 보수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세 군데 모두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브렉시트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리포트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차트가 이건데요.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하우징 프라이스 그로스 기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이 가운데가 그냥 약간 지금이랑 비슷할 때고요. 잘 보시면요. 왼쪽은 조금 내려갈 때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좀 크게 하락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상승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선은 뭐냐면은, 우하향하는 선은 주택의 소유자 선입니다. 주택의 소유자 선이고요. 그리고 우상향하는 선은 임차인 선입니다. 임차인 선. 그러니까 소유자와 임차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공공임대주택 짓자, 이런 정책에 대한 그런 지지율인데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짓자 이렇게 할 때 잘 보시면은
소유주든 임차인이든 주택 가격이 살짝 내려갔을 때는요, 살짝 내려가는 기간에는 공공임대주택 짓자 하면은 그래 하고 그냥 쿨하게 오케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확 급상승기를 만나게 되면은 공공임대주택 짓자라고 하면은 렌터, 임차인들은 대찬성을 하는 거고요. 적당한 찬성이 아니라 대찬성을 하는 거지만은 소유자들은 결사반대한다는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 짓자 하면은 우리 절대 안 돼, 결사반대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주택시장이라는 거를 두고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가 버리면은 임차인이랑 소유주 간의 의견 대립이 아주 강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주택 가격이 오히려 좀 안정세에 있을 때는 막상 그 둘도 큰 대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미세하게 좀 하락할 때는 둘의 사고방식이 거의 좀 똑같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좀 약세장일 때는 주택을 갖고 있든 주택을 갖고 있지 않든 전반적인 사고관이 유사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 선거가 아니게 되는 거죠. 부동산 선거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갔을 때는 굉장한 부동산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회주택을 짓는 거에 따라서도 의견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2022년 초에 있었던 선거는 그건 엄청난 부동산 선거였겠죠. 한국에서도 엄청난 부동산 선거였겠죠. 2021년 말까지 엄청난 폭등을 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이제 의견이 굉장히 대립했기 때문에 한국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선인데, 이게 이제 논문으로 나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면은 높은 주택가격 지역은 브렉시트가 아니라 잔류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브렉시트를 보수당 정부에서 해버렸죠. 캐머런 총리가 해버려가지고 이제 그때 은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수당 총리들이 막 2년 주기로 계속 바뀌어가지고 올해 7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완전 대참패를 한 다음에 지금은 노동당 총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노동당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2016년 브렉시트 이후에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징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친보수당 정책 지역에서 그 반대되는 정책을 브렉시트를 추진해 버렸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게 되고요. 이거가 지금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산경제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희 최부심에서도 모든 것은 주택에서 시작되었다,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영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이런 지역들은 주택 가격을 높여가지고 보수 세력이 초장기 집권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짜놓은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거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을 쓰지 않고 그 정반대되는 정책을 썼다가 영국이 무너지는 케이스가 이번 7월에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선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또 여러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2021년 말까지 있었던 주택가격 앙등기에 그거에 대한 그 반대되는 백래시가 2022년 선거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어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정부는 주택가격을 부양시키는 게 정책의 본질이고요. 우리나라 현 정부도 주택가격 부양이 이 세력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둔촌주공 살리기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주택정책 실기로 사실상 표를 다 잃었고요. 주택가격 과도하게 높아지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그 사회주택 정책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그게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는 거고,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상승에 실망하는 그런 안티표, 이게 2022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올해 있었던 영국 선거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리포트 제목이 그런 건데요. 정치 지형도의 변화가 알고 보니까 우리 발밑에 있다. 우리 발밑이라는 거는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디서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발밑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공공주택,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분열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시장을 극도로 양극화되게 되면은 임차인과 소유주 간에도 상당한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게 각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런 글들이고, 한국도 뭐 경험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정치 세력들도
앞으로 주택 가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를 이걸 토대로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읽고 나서 한국이야말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해외 연구였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과 정치라는 거는 작년에 나왔던 김수현 사회수석의 책 제목인데요. 부동산과 정치는 현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고요. 거꾸로 부동산이 안정적이어야 정치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래야지 우리 채널도 그렇지만 부동산 얘기만 하면 자꾸 이제 정치로 색깔을 얹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처럼 가격이 막 높았다가 조정받고 이러니까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은 채널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정치적인 부분이 좀 많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장 안정화에 힘을 써달라, 정부는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거를 자기네 환경에 유리하게 막 부동산 가격 앙등시키고 막 급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마사지하거나 그런 노력하거나 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시장은 시장대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정치는 자기 실력으로, 그다음에 역량으로 뭐 하셔야죠. 부동산을 정치적인 세력화라든가 정치력을 더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채부심은 절대 응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뭐 안 들으셨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